자, 가보겠습니다. 혹시 771번, 그 364쪽부터입니다. 771번부터 775번까지 질문 있을까요? 제가 노말만 냈죠. 없어요. 그러면 776번부터 780번까지 질문이요. 780번이요? 네, 780번 한번 가볼게요. 자, 780번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림 갖다가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옆에 무슨 그림을 그려줬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문제에서 준 관계식을 어떻게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 접근 방식이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지겹도록 선생님이 늘 말했던 제발 이런 것들 보면 함부로 약분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왜? fx가 0 될 때와 fx가 0이 되지 않을 때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를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반대쪽으로 넘겨서 fx로 묶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넘겨서 묶었다라고 치면 앞에는 fx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f 역함수 x가 남을 텐데 그게 0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될 때니까 1번 만약에 그냥 순수하게 fx가 0 된다면, 2번 만약에 fx와 fx 역함수가 같다면 이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만족시키는 fx 값을 다 찾아달래요. 그럼 얘는 쉽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fx 자체가 0 될 때를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 0 될 때 뭐가 있죠? fx식을 한번 봐볼까요? 꼴랑 하나밖에 없어요. x는 2밖에 없습니다. 요럴 때는 fx가 2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fx와 fx의 역함수가 같을 때를 찾아달래요. 그럼 벌써 얘는 그림을 그려줘서 쉽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은 자기 자신과 는 x와의 교점 위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성질 때문에 우리는 fx랑 y는 x라는 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랑 누가 나왔어요? 5랑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5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뭐 해달래요? 둘이 더 해달래요. 더하면 마이너스 2는 사라질 거니까 정답은 5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또 780번까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뒷장 781번부터 784번 질문이요. 783번이요? 네, 78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지금 절대값을 이용해서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우리 fx는 먼저 10부터 써볼게요. x 플러스 1 거기다가 마이너스 절대값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왔어. 자, 그럼 일단 우리는 fx를 먼저 분석하기 위해서 범위를 나눠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가 실질적으로 0 되는 값이 2가 나오니까 우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또는 x가 0보다 작으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계산해서 2분의 1x 마이너스 나오는데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얘랑 만나서 없어지니까 2분의 3x라고 나올 거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 되니까 얘랑 없어져서 이렇게 된다. 끝났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 이거의 역함수래요. 그럼 얘의 지금 역함수가 gx다라는 거죠. 그럼 gx는 f 역함수 x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fx와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 자, 그러면 우선 한번 fx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fx 그림을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요. 0 넣었을 때 y절편이 2이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얘보다는 더 기울기가 큰데 문제는 뭐냐? 0,0을 지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좀 그림이 이상한데? 이거 그림 맞니? 선생님 식 제대로 쓴 거 맞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바보 아니야? 요거 왜 0이야? 2지. 그러면 이 그림 좀 수정할게요. 2 넣었을 때 2 넣으면 뭐 나오죠? 3 나오네. 그럼 여기 똑같이 3이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똑같이 3이니까 이렇게 더 가파르게 가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자체가 지금 2에서 그래프 모양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건 결국 한번 y는 x를 한번 대칭시켜 보자 라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얘는 2분의 1x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지금 2분의 3x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x라는 건 얘보다는 기울기가 더 어때야 돼? 작을 수밖에 없고 얘보다는 기울기가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대충 그려볼게. 2 넣었을 때 2 지나고 0 넣었을 때 0 지나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y는 x가 찾아지더라라는 거야. 그랬을 때 둘러싸인이니까 여기 넓이 구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이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선생님 저는요 진짜 역함수 구해갖고 두 개 넓이를 따로따로 구할게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결국엔 얘를 대칭시키면 똑같은 모양이 나올 테니까 여기 넓이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고 얘는 2,3 선생님 여기는 몇 컴마 몇이에요? 얘와 얘의 교점이니까 암산해보면 2분의 1 x는 2니까 x는 4,4라고 나올 거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0,0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신발끈 공식 쓰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절대값 0,0, 4,4, 2,3, 0,0. 자, 해볼게. 0, 12, 0. 0, 그 다음에 8, 0. 그럼 그 두 개를 빼주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해주면 3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근데 얘 넓이가 3인 거지. 근데 사실상 문제에서 둘러싸인이라 그랬으니까 답은 6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다음 또 있습니까? 네, 몇이요? 84번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계산 실수하거나 말하면 꼭 말해줘야 돼. 선생님 계산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한 거 같은데. 여기가 10이야 얘들아. 4, 2. 답은 4네. 틀리면 말해줘. 자, 784번에 혹시 몇 번이에요? 질문자? 아, 둘 다? 해볼게. 자, 784번에 1번 봐볼게요. 자, 혹시 이거 784번에 1번 맞으신 분? 오, 뭐야, 한 명밖에 없어? 자, 얘들아, 봐봐. x에서 x로 함수라 그랬으니까 결국엔 1, 2, 3에서 1, 2, 3으로 화살을 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 첫 번째, 1은 무조건 3한테 쐈대. 땡큐지. 벌써 알려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랑 3이 누구한테 화살을 쏠 거냐? 이게 문제인데 그럼 이걸 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그런 말이 없어. 뭐 함수다 또는 1대1이다 이런 말이 없거든.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F3, F 세제곱은 아니지만 F를 3번 합성했다면 그게 누구 나온다? 항등함수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F를 3번 합성했다는 건 F 도트 F 도트 F 이렇게 3번 합성하면 I 그리고 항등함수는 대표적인 X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 넣었을 때 3 나온다는 거니까 1을 넣었어. 3이 나왔어. 3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 쐈어. 그걸 또 누군가한테 넣었더니 누가 놨더니 또 1이 나왔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예를 들어서 1을 넣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3이야. 문제에서 알려줬어. 대놓고. 그럼 다시 F3이 누군지 모르겠어. 넣었어. 그걸 다시 했더니 1한테 갔대.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 만약에 F1이 3인데 F3을 내 마음대로 3이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 그럼 얘가 또 3 나왔다고 치면 다시 F3은 3이니까 1 위배된다 이거야. 그럼 도대체 3번을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제자리에 다시 와야 하는데 F1이 3한테 갔으면 3은 누구한테 가지고 2한테 가지고 F3은 2한테 가지고 다시 F2가 1한테 가주면 1 넣었을 때 1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최종 X라는 놈은 1은 3한테, 3은 2한테, 2는 1한테 가면 이게 세 번째 만에 다시 자기 자신한테 오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F라는 함수를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찾아달랬냐? 그랬을 때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자.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자. 그랬을 때 G 10번 합성했을 때 2는 뭐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것도 또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가볼게. F 10번째 2를 만약에 합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얘는 다시 쓰면 G 대신에 F 역함수를 한번 써볼게. 이렇게. 얘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걸 몇 번 합성할 거냐면 10번 합성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순차적으로 가볼게. 첫 번째, 선생님 F 역함수
첫 번째 2는 뭐예요? F 역함수 첫 번째 2는 2, 너 누구한테 화살 맞았어? 저 3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F 역함수 두 번째 2는 뭐예요? 라고 하면 첫 번째가 3한테 화살 맞았으니까 이제 3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한테 맞았어? 나 1이요. 다시 한 번 더 F 역함수 세 번째 2는 뭐가 되냐? 세 번째는 벌써 1이 나왔으니까 1아, 너 누구 화살 맞았어? 2요. 그럼 이제 이게 무한 반복 굴레로 돌아간다는 거야. 3, 1, 2, 3, 1, 2, 3, 1, 2. 그럼 결국 10번째를 구해달라는 건 10을 뭐로 나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나올 테니까 처음엔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가 3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11번째 3을 찾아달래요. G 11번째 3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F 역함수를 11번 합성했을 때 3 넣으면 뭐가 나오지? 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 빨리빨리 해볼게. F 역함수 첫 번째 3은 뭐 나와? 3아, 너 누구 화살한테 맞았어? 저 1이요. 그럼 얘는 또 반복은 될 거야. F 역함수 두 번째 3은 뭐가 나와? 1아, 너 누구 화살 맞았어? 2요. 그럼 그 다음 건 안 봐도 비디오지. 세 번째, 너 누구한테 화살 맞았어? 저 3이요. 아, 1, 2, 3, 1, 2, 3, 1, 2, 3 반복되니까 또 11을 3으로 나누면 9, 나머지가 2 나오니까 두 번째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3 더하기 2 해달라 그랬나? 문제에서 답은 5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질문자? 질문자 이해 안 되면 꼭 말해줘야 돼. 자, 다음 또 질문이 혹시 2번인가? 2번도 한번 가볼게. 맞으신 분 2번. 784번에 2번 맞으신 분. 한 명밖에, 한두 명? 되게 적네. 자, 784번에 2번 한번 가볼게.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라는 놈은 1, 2, 3, 4에서 1, 2, 3, 4로 화살을 쏠 거야. 근데 얘들아, 규칙이 뭐냐면, 야, 1, 너 누구한테 화살 쏠래? 저 1이요. 왜? X제곱에 넣으면 1 나오거든요. 그 다음 2, 너 누구 화살 맞을래? 저 4요. 왜? 저를 제곱하면 4거든요.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3이랑 4가 아직 미정이야. 왜? 3이라는 놈은 어쨌든 3 플러스 A한테 화살을 쏠 거야. 하지만 얘가 지금 2인지 3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4는 누구한테 화살 쏠 거야? 얘도 아직 몰라요. 하지만 4 플러스 A는 확실해요.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봐도 가정을 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1번. 만약에 F3이 3 플러스 A고 F4가 4 플러스 A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2한테 화살 쏘면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 아니냐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F4는 3한테 화살 쏘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어. 왜? 3도 2한테 화살 쐈고 4도 3한테 화살 쐈으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다는 전제하에 한번 시작해 볼게. 이렇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뭘 찾아다녔냐? F의 역함수 gx가 존재한대. 선생님 1대1 대응 됐어요. 그럼 역함수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는 f의 역함수 x를 이제 gx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놓고 문제가 뭘 구해달랬냐? 와, 이걸 계속 무한히 어떻게 해달래? 반복해서 합성 좀 해줘라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10번째 합성한 거랑 11번째 합성한 것 좀 찾아줘라고 나온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네. 이거 우리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거 질문자 엄청 많았죠. 누구를 시켜볼까? 윤서 A. 자, 이제 시작할게. 만약에 G 10번째 2라는 건 다시 말하면 F 역함수를 10번 합성해달라는 거고 2를 넣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자, 그러면 윤서가 한번 넣어봐봐. 첫 번째 역함수 2는 뭐 나와? 3 나오나? 그 다음은 두 번째 4.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1. 그래서 결국에는 맞나? 3. 맞아? 3, 4, 2. 헉? 틀렸네. 2면은 다시 누구 나와? 3 나오네. 여기서. 이해가?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3, 4, 2, 3, 3, 4, 2, 3, 4, 2, 3, 4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한번 얘는 1, 2, 3단계를 따라가면 되게 쉽거든. 1대1을 만족하면서 대응을 만족하면서 세 번째에서 항등함수가 나오는 걸 찾아달라라고 돼 있어. 그럼 이제 저기 시켜보면 되겠다. 윤서진 씨. 자, 그럼 얘는 돼요, 안 돼요?
얘는? 돼요, 안 돼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해줘. 돼요,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잖아. 그치? 아무 문제 없이 실질적으로 세 번째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무 문제 없이. 왜? 2를 넣었는데 세 번 합성한 것만에 또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았냐?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래서 1단계 보면 실질적으로 세 번째 합성했을 때 i가 나오는 거 아무 문제 없더라. 그럼 얘는 일단 답으로 인정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제가 이게 지금 맞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를 시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 만약에 F3이 3 플러스 A고 F4가 4 플러스 A인데 문제에서 우리 거꾸로 가보자고. 얘가 만약에 3이 나오고 얘가 만약에 2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여기서 A 값은 뭐가 나와요? 얘가 0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얘 말 돼요? 윤서진 씨? 안 되죠. 그럼 얘는 일단 여기서부터 이미 틀렸으니까 얘를 이제 확실하게 답으로 인정해도 되겠네. 이해가? 그랬을 때 한번 10번째 2를 한번 찾아보자. 윤서진 씨가 계속 이어서 갈게. 10번째이면 몇 개씩 반복됐죠? 3개씩 반복됐잖아. 그럼 10을 뭐로 나눠요? 3으로 나누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나옵니까? 1 나오죠? 그럼 첫 번째 걸 답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째 3을 찾아달래요. 자, 11번째 3을 찾으려고 하면 윤서진 씨가 계속 갈 거야. 첫 번째 3 나오면 뭐 나오죠? 역함수. 4. 그 다음은 뭐 나오지? 2.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4. 4, 2, 3, 4, 2, 3. 이번에 반복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감사합니다. 11번째를 찾아달랬으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뭐 나오죠? 2. 그럼 실질적으로 또 두 번째가 답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저 넘어간다요? 2번도였나 혹시? 이게 2번 문제 아니었어? 없어요. 빨리 자기 것 좀 해줘. 781번에 2번이요? 좀 이따 숙제 검사할 때 별표 쳐있지 말고 선생님한테 다 질문해줘. 2번 한번 가볼게.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 범위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fx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자, 이거 질문자 누구셨죠? 최서진 씨 한번 가볼게. 이렇게 나왔는데 역함수래요. 역함수라고 하면 사실 우리 2차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얘는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x 여기가 2분의 1로 묶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오고 1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없애고 플러스 a를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어디만 살아남아요? 꼭지점이 1, 어딘지 모르겠지만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쪽만 살아남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a-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여기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찾아봤더니 자, 뭔지 모르겠어. 선생님도 대충 그릴게. 그냥 이렇게 한번 y는 x라는 선을 그어봤다 이거야. 그랬을 때 얘의 역함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냐라는 거지. 근데 문제가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선생님 그럼 이거 좀 그래프를 수정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두 점에서 지나가게끔요. 그러면 이제 얘를 y는 x부터 먼저 그려볼게. y는 x부터 먼저 그리면 자, fx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게 그려주면 얘의 역함수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두 점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만나는 두 점을 A, B라는데 그 사이 거리를 알려줬다라는 거야. 그럼 최서진 씨, 저 역함수를 우리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없죠. 왜?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뭐죠? 무리함수거든요. 근데 무리함수와 2차 함수를 같다고 두고 제곱할 수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와 는 x를 먼저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쪽 반대로 넘길게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 될 거고 귀찮아. 2도 곱할게.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식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건 뭐냐? 여기서 X값이 두 개가 나와요. 알파랑 베타가. 근데 그게 하나가 여기고요. 그거 하나가 여기다라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와의 교점이었죠?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사실상 요 A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 알파고 이 B점은 베타, 베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 알파를 잘 찾아놓고요. 이 알파를 요 fx에다 넣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 알파, 2분의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a라고 하면 모르는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덜컥 겁이 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알파는 fx 위에도 있지만 y는 x 위에도 있기 때문에 항상 x좌표와 y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사이 거리니까 요 거리를 구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몇 배? 2배가 나올 거고 그게 루트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 거리가 뭐가 나왔대요? 그 거리가 지금 4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쪽 제곱하면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16이 될 거고 약분해서 8이 나올 거고 선생님 얘는 곱셈 공식 쓰라는 신호 같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데다가 4알파 베타 해주는 게 8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4가 나올 거니까 16 마이너스 4알파 베타는 8이 나올 거고 8이라는 놈은 4알파 베타다. 따라서 알파 베타는 2라는 관계식을 찾을 테니 여기서 두근의 곱 2a를 갖다 쓰면 되겠다. 그래서 a는 1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다음 또 없어요? 혹시 앞에 변형 발전에서 꼭 해줬으면 하는 거 있어요? 혹시? 변형 발전에서 꼭 해줬으면 하는 거. 없습니까? 자기 거 던지셔도 돼요. 아무거나. 750. 6번에 혹시 몇 번이요? 2번? 네, 756번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앞에 변형 발전에서도 좀 중요한 게 있을까 봐요. 자, 가볼게. 정의역과 치역이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1대1 대응 만족해야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거를 보면 2차식처럼 보인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얘는 1차식이에요. x에 관한 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요런 직선이 하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조건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리고 4보다 작을 때는 똑같은 몇 차? 1차인데 기울기가 양수가 나왔다. 벌써 힌트를 제가 드려버렸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1대1 대응이 되려면 한 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하든가 한 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소해야 되니까 벌써 얘가 힌트를 줬어요. 나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너도 증가해 라는 거야. 그럼 너도 증가하려면 최고차항 계수가 뭐가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그래서 너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a제곱은 1보다 크니까 a는 1보다 크던가 아니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찾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증가면 항상 1대1 대응이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끊겼다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생기지.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 끊기면 안 돼.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여기다 4를 넣었더니 2가 나오고 여기다 4를 넣었더니 2가 나온다. 오케이, 얘는 그래프는 끊기진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놓고 문제가 뭐냐면 A값의 최소의 양의 정수인 1대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A값의 최소 양수라는 건 저걸 만족하는 것 중에 양수라는 건 얘밖에 없거든. 그리고 여기서 최소 정수라 그랬으니까 A는 2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양의 정수일 때 fx의 뭐에 대해서? 역함수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연우야. 자, 봐봐. 이렇게 했을 때 f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fx와 gx로 둘러싸인 그래프 찾아달라라고 나왔어. 그럼 두 그래프에 둘러싸인이면 아까 여기서 아마 그래프 그려봤는데 직선이면 뭐 이렇게 증가하니까 y는 x에 대해서 나오겠지? 그럼 무슨 공식 쓸 거야? 신발끈 공식 쓸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요 끊기는 지점은 어차피 4, 넣었을 때 2가 나올 거고. 그치?
그리고 이 두 직선과 만나는 직선은 결국 누구와 만나고 있어? y는 x랑 만나겠지. 그럼 얘는 x, 얘는 x를 해서 두 개의 값을 찾겠지? 그럼 이 x값과 y값은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지, 연우야? 같을 수밖에 없겠지. 예를 들면 얘는 x를 해버리면 x는 몇 컴마 몇 밖에 없어? 0,0밖에 없으니까 4보다 작지? 그럼 얘는 벌써 0,0은 하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다른 하나는 저 위에다 A값 넣어서 찾으면 되겠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여기까지만 힌트 주고 넘어갈게. 자, 다음 또 있어요? 혹시 이거 답 끝까지 찾아달라면 찾아줄게. 뭐 자기는 이거 끝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없어요? 앞에 변형 발전 없어요? 진짜죠? 자, 그러면 유리함수 한 번 더 개념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랑 이제 화목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일요일은요, 사실상 수업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일요일은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월요일부터 개강이라고 보면 돼. 자기가 월목반이면 월요일부터 개강. 그 다음 화금반이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 개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요일은 조금 이제 전날 이제 개강하기 전 마지막 뭔가 이렇게 혼자 좀 마음도 다스리고 학교도 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요, 수요일날, 네, 수요일날 개강이에요. 그래서 조금 수요일반은 좀 개꿀이죠. 일, 월, 화를 쉴 수가 있으니까. 자, 저번에 배웠던 유리함수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끝낼게요, 유리함수. 유리함수 전에 원래는 유리식에 잠깐 들렸다 갔잖아요. 근데 유리식에서는 사실상 여러분은 딱 하나만 제발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분분수다. 그래서 부분분수는 미적분 또는 대수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니까 공식만 외우자면 a 곱하기 분의 1이라는 놈은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저번에 엄청나게 예시 막 길게 했더니 막 소거되는 형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부분 소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유리함수로 들어갔어요. 유리함수로 들어가면 어떤 걸 유리함수라고 하냐? y는 x분의 k. 다항식이 분모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한다라는 걸 했어. 그래서 얘도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k가 0보다 크냐? k가 0보다 작냐로. k가 0보다 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증가함수라고 하고 k가 0보다 작으면 대표적으로 감소함수다라고 많이들 해요. 그리고 증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래프에서 1, 3, 4분면에 그려지고요. 만약에 감소함수면 2, 4, 4분면에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대략적으로 한 6개 정도의 성질을 항상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의역이었어요. 정의역은 절대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존재를 제외한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역은 사실상 x에 0이 들어가서 얘를 0 취급했다면 y는 0 나오는데 그건 사실 얻을 수 없는 거니까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점근선은 말 그대로 뭐다? 정의역과 치역의 부정이다. 그래서 x는 0, y는 0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 4번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대칭점, 대칭직선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칭직선부터 먼저 보면 대칭직선은 무조건 기울기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1과 마이너스는 바뀌진 않지만 y절편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y절편을 결정하는 게 바로 누구냐? 5번 대칭점이다라는 거지.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0,0 얘가 바로 대칭점이다라는 거지. 마지막은 이제 이 그래프 개형이 어디에 그려지냐 그걸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 모델인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는 여기가 대칭점이고 점근선이고 그리고 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고 y는 x에서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쭉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리함수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것들은 대부분 표준형인데 y는 x-a분의 k 더하기 b라고 나오는 게 표준형이고 일반형은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나오는 게 일반형이다. 하지만 표준형을 보면 바로바로 뭔가 보이지만 일반형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건 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정의역은 쉽다 이거지. 정의역은 결국엔 분모가 0이 되는 거 제외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맞지?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을 좀 궁금해 하는데 치역은 아시다시피 나눴을 때 몫을 뜻하니까 a분의 c, y는 a분의 c를 제외한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근선 자체가 x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y는 a분의 c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만 특수하게 갖고 있는 게 있었죠. 바로 뭐죠? 역함수. 얘 역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 수학자들이 다 공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다라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 구하시하면 a와 c를 자리 바꾸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게 대표적인 역함수 구하기다. 얘는 잘 안 물어봐요. 얘는 어차피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진짜 x랑 y를 자리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 넘기고 역수치하고 다시 뭔가 넘겨주고 하는 작업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혹시 저번에 어디까지 제가 문제를 풀렸었죠? 혹시? 한 번만 알려주면 안 될까? 3, 88이요? 그럼 388을 했었고 이제 389 이거는 뭐 정의역, 치역 물어보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쪽 390은 역함수 구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391 391 잠깐 한 번만 봐볼게요. 391에선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역함수, 합성함수의 특히 성질에서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는 누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나오고 우리는 x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혹시 예를 들어서 f.g가 나왔는데 그걸 합성했을 때 만약에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하면 f를 f라고 하고 f 역함수가 g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fx가 문제에서 주어졌고 얘를 진짜 역함수를 찾아가지고 gx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안 찾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약에 fa가 b야 라고 하면 우리는 f 역함수 b가 a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gb가 a라고도 많이 설명해 준다라는 거야. 근데 요것만 하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만약에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데 fx와 fx의 역함수가 서로 같게 나오려면 무조건 점근선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던가 그 그래프 자체가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만약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똑같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만약에 기울기가 1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만약에 기울기가 무조건 음수면 y절편은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풀 개념 익히기 6번 한번 봐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지금 보시면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ax-3분의 ax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래놓고 갑자기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같대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저는 얘 역함수 직접 구할게요. 구하는 거 한 1초밖에 안 걸려요. 구해볼래? 그러면 x, a랑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 a, 마3이 올라가면 3x 플러스 2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a가 곧 3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a는 3이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선생님 저걸 꼭 역함수를 꼭 구해야지만이 꼭 풀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얘가 표준형으로 나왔을 땐 다시 그럼 일반형 바꾼 다음에 역함수 구한 다음에 해야 됩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빨리 푸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면 얘 점근선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얘 점근선이 x는 지금 3이 나왔거든요. y는 a가 나왔고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가 같다 그랬어. 그럼 내가 아까 말했지만 뭐밖에 없다? 기울기가 1이면 y는 x밖에 없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어쨌든 뒤에는 y절편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x는 3, 벌써 양수 쪽에 가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x가 3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기울기가 양수일 테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a도 무조건 3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a는 3이다 라고 해서 찾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풀이를 얘는 그냥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했어요. 근데 우리 옆에 다른 풀이 한번 봐볼래요? 다른 풀이를 보면 그래프가 f와 f 역함수를 만족하려면 유리함수 fx의 두 점근선의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x가 3이면 y도 3이어야 된다. 그래서 a가 3이다라는 걸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815번에 1번 한번 봐볼래요? 815번. 815번에 1번 보면 fx가 x 플러스 3분의 kx가 나왔는데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선생님 어떻게 유리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 두 점근선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마3 점근선이 나왔으니까 y도 점근선이 마3 나와야 돼. 그래서 k는 2번 마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2번도 x는 5가 나왔죠? 근데 걔가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k도 5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이 5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거일 때는 왜 안 풀어주세요? 이거일 때도 한 번만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816번의 1번이에요. 816번의 1번 한번 먼저 풀어볼까? 816번의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진짜 역함수를 못하겠으면 진짜 역함수를 그냥 구하세요. 자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얘는 근데 그냥 또 찾는 게 훨씬 너네들은 빨리 풀 수도 있겠다. 드라마틱한 문제가 없네. 답이 안 나오면 풀이를 할게요. 816번의 답은 0. 뭐 이렇게 나오겠죠.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요 정도면 다 풀 수 있어서. 자, 뒤에 거 하나만 풀려볼게. 819번 시작. 그쵸. 역함수를 진짜 구하시면 안 돼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내볼게요. 이거를 진짜 역함수 안 구하고요.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랬어요? 점근선이랬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y는 누구랑? x-1이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의 교점을 찾아볼게요. 그게 대칭점일 거니까. 더하면 2y는 4가 나오니까 y는 2가 나올 거고, y가 2 나왔다라는 건 x는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 x는 3과 y는 2, 즉 대칭점 3,2라는 건 누구의 대칭점입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fx.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의 역함수가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원래 fx의 점근선 말해볼래? fx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b 하나랑 누가 나와요? a가 나와요. 근데 이거의 역함수니까 얘네 둘이 뭐 하면 돼요? 자리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x는 a가 되고 y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문제가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3이 되겠네. 그리고 y는 요게 되겠죠.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a 플러스 b 값 찾아달라. 그러면 a는 3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정답은 1. 이렇게 답을 찾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만 바라보고 역함수를 그냥 뒤집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네요. 자, 여기에 별표 쳐놔주세요. 이 문제 유형에. 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가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해요. 왜 문제가 최대 최소에서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게. 가장 이쁜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선생님 a부터 b까지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요. 그럼 너무 쉽죠. 여기만 살아남을 거니까 실질적으로 a 넣었을 때가 최대, b 넣었을 때가 최소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사실 유리함수도 문제에서 fx 주고요. 구간이 a부터 b라고 주면 무조건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언니, 그러면 저는 이제 문제 안 읽고요. 그냥 양쪽 끝값 넣은 걸 최대 최소라고 해도 될까요? 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 마음대로 얘가 x분의 2 그래프예요. 근데 구간을 1번. 선생님, 구간 좀 이쁘게 해주세요. 그럼 1부터 4라고 한번 해볼게 라는 거야. 그럼 얘 그림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일 거니까 1 넣었을 때 최대. 그래서 f1 값은 2가 될 거고 f4 값은 2분의 1이 나와서 얘가 최대가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될 거야.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혼란스럽게 x는 0보다 커,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줘버렸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 점근선이 뭐였죠? 점근선이 x는 0이었어요. 그 말 뜻은 얘는 정의역 자체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0에는 절대 같다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은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를 준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라는 거야. 그럼 얘는 계속 어떻게 돼요?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최대값이 어때요?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없다도 답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지만 최소값은 똑같이 4를 넣은 2분의 1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하나만 더. 만약에 선생님 세 번째. 만약에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주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또 0 갖다 안 붙었어. 왜? 0에는 못 넣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쪽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요만큼이 살아남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얘는 오히려 거꾸로 최대값은 존재해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야. 하지만 최소값은 뭐가 돼버려? 얘가 무한히 작아지니까 얘는 최소값은 없어 라고 말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준 범위에 정의역 구간, 즉 x점근선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면 한쪽에 걸쳐 있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들 중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둘 다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맞풀 개념 익히기 8번 봐봐. 자,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뭘 하냐? 먼저 빨리 정의역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럼 정의역을 찾았다 칠게. 그래서 1번 보면 x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2가 문제에서 준 범위, 문제의 범위에 있니? 없니? 이거부터 먼저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문제에서 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고 나왔거든. 없어요, 선생님. 그럼 땡큐. 양쪽 거 넣어. 그럼 무조건 답이야. 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나?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1 넣으면 3분의 5. 그럼 얘가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의 답이 최대가 3분의 5,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밑에 2번도 어차피 1인데 문제에서 준 범위 없으니까 양쪽 값 넣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여기서 한번 문제가 생기는 거 봐볼게. 요거 좀 조심해야겠네. 자, 822번 한번 풀어봐봐. 만약에 범위를 안 주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지. 머리가 안 도네. 내가 잘 따져보세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이걸 이제 정석대로 푸는 애가 있고 좀 감각으로 푸는 애가 있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알아차려야 되는 게 선생님, X점근선이 2가 나왔어요. 그럼 2가 나왔다라는 건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만 생각해주면 되냐면 뭔지 모르겠어. X는 2 여기 있다라고 치고 Y는 4라는 게 바로 보여.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떤 선택으로 했었냐면 이 그래프가 1, 3, 4분면에 그려질지 2, 4, 4분면에 그려질지 지금 혼란이 온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세트만 그릴게. 만약에 1, 3, 4분면에 그려지면 1은 여기니까 1부터 A 여기 범위가 될 거고 만약에 이 그림 자체가 2, 4, 4분면에 그려졌다라고 하면 똑같이 1은 여기가 될 거고 A가 여기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그림이 어디 존재하냐에 따라서 누굴 넣었을 때 최대고 누굴 넣었을 때 최소인지가 반대로 나와. 파란색 그림이면 1 넣었을 때가 최소고 A 넣었을 때가 최대고 노란색 그림이면 1 넣었을 때가 최대고 A 넣었을 때가 최소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노란색일지 파란색일지는 또 누가 결정하냐? 결국에는 얘네 자체는 얘를 혹시 표준형으로 고쳤다면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갈려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표준형으로 자기 고쳐서 풀게요 라고 하면 정석대로라면 4 더하기 x-2분의 8 더하기 k라고 고쳐서 1번 만약에 8 플러스 k가 양수면 어떡하지? 2번
만약에 8 플러스 K가 음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자 라는 거야. 일단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 만약에 이 위에가 양수가 되면 파란색 그림이 될 거야. 그럼 오히려 1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거니까 1 넣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분의 4 플러스 K가 나올 거고 문제에서 최소값이 몇이래? 1이래. 그럼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8 값을 반대로 넘겨보면 K는 마8보다는 커야 돼 라는 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5가 마8보다는 크네. 그럼 일단 얘는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최대값은 오히려 누구 넣었을 때야? A 넣었을 때니까 A 넣으면 A-2분의 마이 4A K가 마이너스 5면 얘가 될 거고 얘가 최대값인데 문제에서 2분의 3이다 해서 여기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A 값을 찾을 거야. 반대로 만약에 얘가 되면 선생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노란색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럼 노란색 그래프면 1부터 먼저 넣어볼게.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분의 4 플러스 K가 나오는데 그게 최대값 2분의 3이 나와야 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여기로 넘어가고 4 넘어오면 K라는 놈은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11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8보다는 작으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얘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 얼마니까 위배되지 않냐. 그러면 얘는 안 되겠다 해서 얘가 최종적으로 정답이 나오겠지. 근데 그러면 이 과정을 안 거치고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만약 이걸 다 지웠어. 그냥 빨리빨리 그냥 답만 단답형이고 객관식이니까 빨리 풀고 싶대. 그럼 어쨌든 노란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누가 A랑 1 자체가 최대 최소를 담당할 거니까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분의 4 더하기 K와 A-2분의 4A 더하기 K가 각각 지금 누군가 최대 최소를 담당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그냥 자기가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1이든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인지를 한 다음에 어떤 값만 찾아보면 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거꾸로 따져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8 플러스 K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의 값을 먼저 찾고 얘가 1이라면 K 값이 뭐가 나올 텐데 그 K를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무슨 값? 최대값이 만족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1이고 얘가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서 무조건 K 값이 구해질 수밖에 없지. 아까 구한 대로 K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여기다 K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A 값을 찾았는데 그게 1보다 작은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이 양수 쪽에 있든지 음수 쪽에 있든지 관심이 없거든.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만약 찾았다 하면 3A-6은 8A-10이 될 거고 5A는 4가 나올 거니까 A는 5분의 4가 나왔다라는 거지. 근데 5분의 4가 1보다 어때? 오케이, 작네요, 선생님.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답으로 말해도 된다라는 거야. 문제가 822번에, 그래서 5를 곱하랬으니까 4에다가 K가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5 붙여서 정답은 9.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거꾸로 한 번만 풀어봐 주세요. 거꾸로 풀면 그냥 개무시하고 얘가 2분의 3, 얘가 1이라고 해버리면 아까도 했지만 여기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1 나오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걸 넣자 이거지. 여기다 넣어서 4A 마이너스 2분의 11 자체가 A 마이너스 2와 같냐? 그러면 3A는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11을 해준 거랑 같으니까 3A는 뭐가 나와? 2분의 4니까 7 나오나? 이렇게. 그럼 A는 6분의 7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근데 6분의 7 자체가 1보다는 어때? 커버리니까 얘는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그래프 안 그리고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마플 개념이티 이제 9번도 조금 어렵거든요. 여기 학교 시험에서는 조금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 자, 얘는 그냥 문제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 A가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어요. 일단 유리함수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A는 조건제시법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A는 x, y라는 원소를 가져라고 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야 라는 거야. 즉,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x, y를 A는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대충 그래프 빨리 그냥 추론만 해보면 x는 뭐가 나와? 0이 나올 거고 그래서 x는 0, y는 1이 x는 0, y는 1이 나와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얘 그냥 표준형으로 고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좀 이쁘니까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될 거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오고 선생님 얘는 0을 못 늦춰.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상태에서 B라는 집합도 또 나왔어. B라는 집합도 X, Y 가죠. 근데 그 X, Y는 어디 있냐면 Y는 KX 플러스 1 위에 있어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연습해 봤죠? K 값에 관계없이 0,1을 꼭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0,1을 딱 찍는 거야. 이제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 이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첫 번째, 하필 꼭 지나는 점이 대칭점일 때, 아니면 꼭 지나는 점이 대칭점이 아닐 때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지금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지만, 자, 지금 보시면 얘가 꼭 지나는 점이 0,1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0,1이 얘 뭐예요? 대칭점이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서 무조건 이 그림이 지금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빨간 색깔로. 그럼 이 빨간 색깔을 돌 때는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기울기가 0일 때는 안 만난다라는 조건이 생겨. 근데 선생님 만약에 얘가 꼭 지나는 점이 대칭점이 아닐 때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 일이 조금 복잡해져. 왜? 만약에 점근선이 이렇게 나왔어. 1. 그냥 간단한 걸로 할게. 1. 그래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얘랑 똑같이 문제가 나왔는데 직선 자체가 y는 kx 플러스 2라고 나왔어. 그럼 얘 꼭 지나는 점이 k 값에 관계없이 0,2를 지나거든. 그럼 0 넣었을 때 2니까 여기가 돼. 그럼 얘는 지금 대칭점이 아니야. 대칭점이 아닌 상태에서 얘는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그럼 딱 봐도 기울기가 0 됐을 때도 교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대칭점이 돼버리면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0 되면 대칭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칭점일 때와 대칭점이 아닐 때가 문제 유형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대칭점이니까 문제를 딱 봤더니 A, 교, B가 공집합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되게 많이 집합에서 연습했던 거지.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선생님 빙글빙글 돌리면요 교점이 언젠가 생기겠죠. 그치?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실질적으로 얘는 기울기가 0일 때니까 땡큐야. 안 맞나? 0일 때는. 근데 얘들아,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일단 얘도 뭐 크게 안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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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기 시작해. 아, 선생님 그럼 얘는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뭐가 되는 순간? 양수가 되는 순간 얘는 좀 만나겠네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는 항상 음수여야겠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신기하게 무조건 갖다가 붙인 채로 나와요. 얘는 답이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답밖에 없어요. 대칭점일 때는. 왜냐면은 무조건 여길 꼭 지나니까 양수일 때 만나거나 아니면 음수일 때 안 만나거나 기울기가 없을 때 안 만나거나.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얘들아 어떻게 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는데 하필 꼭 지나는 점이 대칭점이 돼버렸어. 그럼 오히려 음수일 때 만나거나 0일 때 안 만나고 양수일 때 안 만나겠네? 그럼 따라서 얘는 답이 거꾸로 나오는 거야. 얘가 바로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꼭 지나는 점이 대칭점일 때는 답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요 둘 중에. 무조건. 그래서 한번 얘 밑에 있는 거 답 봐봐. K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 K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Y절편이었으니까 얘밖에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기울기니까. Y절편이 아니라 기울기. 근데 만약에 문제가 823번 한번 봐볼래? 823번. 자, 823번 혹시 점근선 좀 찾아줄래? 점근선 찾아보면 X는 뭐가 나와? 0. Y는 뭐가 나와? 2. 이렇게 나와. 근데 걔가 그 뒤에 있는 직선도 A 값에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을 지나? 0,2를 지나. 그럼 답은 무조건 뭐? 얘 아니면 얘다. 라고 답을 외우셔도 되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A니까 요 M 값을 A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둘 중에 무조건 답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얘 딱 그림을 보니까 Y는 X분의 2X-3은 표준용어로 고쳐보면 2 플러스 X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음수예요, 선생님. 그럼 이 그림이지. 이 그림일 때는 아시다시피 기울기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안 만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얘가 또 안 만나래. 그래서 답은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또 바로바로 풀리는 거 봐볼까? 824번은 지금 문제가 생겼어. 자, 824번 한번 그럼 문제 풀어봐봐. 얘는 대칭점이 안 나왔어. 조금 힘든 거 알아. 근데 지금 많이 진도 좀 빼놓을게. 유리함수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한 개래, 한 개. 교점이 한 개. 나 그림 그리면 시작할게. 자, 한번 해볼까?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지. 선생님,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뭐예요? 0,1. 그럼 문제가 생겨. 여기야. 대칭점이 아니야. 대칭점이 아니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판별식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어. 왜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점근선일 때는 땡큐야. 안 만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점근선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거나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할 때마다 교점의 개수는 확확 바뀐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일단 얘가 음수로 가는 순간 문제가 생겨. 무조건 교점이 생겨도 대칭이니까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일단 얘는 음수 쪽은 아니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답을 찍을 때도 음수인 것들은 제외를 해야 돼. 근데 양수인 것도 조금 문제가 커져. 왜? 양수인 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안 만나고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서는 얘는 양수이면서 교점이 한 개가 나올 때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조금 웃기지만 저 멀리 가보면 이렇게 돼서 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저 멀리 가보면. 결국 그럼 얘는 접한다가 무조건 존재해야 되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판별식을 써야겠네요. 그래서 ax 플러스 1을 같다고 두는 거야.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a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니까 자, x 마이너스 3은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 나오고 자,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이 나올 테니 판별식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a는 뭐 또는 0 또는 16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대칭점이 아니면 항상 따져줘야 되는데 a가 0 나왔으니까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음수 나오면 음수도 제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하나 하고 이거 한 문제만 풀려볼게요. 내신 문제예요. 825번에 2번이요. 이거 푸는 친구들 되게 드물어요. 825번에 2번입니다. 지수야, 지원, 지수야. 지수 죽었어. 우리 마지막. 우리 화목하고. 끝.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은수야, 은수야. 죽으면 안 돼. 마지막. 윤서진 씨, 하프면 안 돼. 입이 찢어질 줄 알았어. 못 푸는 친구들 많아요. 자, 끝낼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유리함수가요. 어떤 직선보다는 크고요. 어떤 직선보다는 작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커져요. 이 구간을 안 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야매로 푸는 애들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진짜 이거 한 5초 만에 푸는 방법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게 원래 정석대로 풀으면 일단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3, 0 넣었을 때 5가 지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힘들면 우리 그림 그려볼까요? 표준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그래프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요. 1부터 3까지만 필요하대요. 그래서 1을 여기, 3을 여기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시간에 지우개를 못 지우지만 나는 칠판이니까 이걸 지우개로 지울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시험 시간에 지우개를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X를 쳐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B금 쳐놓으셔도 돼요. 아, 여기만 살아남았구나 라고. 이렇게. 근데 이 두 직선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울기는 다르겠지만 0,3은 똑같이 지나요. 그래서 0,3을 먼저 찍는데 여기에요. 대칭점 아니죠?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저기서 빙글빙글 여러분들 천천히 돌려보면 돼요. 돌려봤더니 어떤 직선보다는 이 노란색이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직선보다는 유리함수가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직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노선이 바로 요 끝점 지나갈 때와 요 끝점 지나갈 때면 요 사이에 항상 유리함수는 요 직선보다는 위에 있고 이 직선보다는 아래에 있다라고 되겠죠. 따라서 양 끝점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끝점을 구해보면 1, 여기다 1 넣어보면 뭐 나와요? 2분의 8이니까 4가 나오고 여긴 3, 3 넣어보면 뭐가 나와요? 4분의 14 나오나요? 94? 그러면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직선, 이 점과 이 점을 누가 지나야 돼요? 얘와 얘가 지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선생님 1,4는 위쪽에 있는 직선이니까 여기다 1,4를 넣을게요. 그러면 4는 b 플러스 3. 그래서 b는 1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b에 1 쓰면 틀려요. 구간으로 나오셔야 돼요, 원래는. 자, 그 다음에 3,2분의 7은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3a 플러스 3은 2분의 7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맞아요? 그러면 3a는 뭐가 나와요? 2분의 1. 따라서 a는 6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얘네 둘이 갑자기 빼더라고요. 근데 이건 답은 맞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다 틀립니다. 왜냐면 이게 구간으로 나오셔야 돼요. 정확한 거.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는 가정하에 푼 거지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여기가 부등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도 부등식으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 얘들아 잘 봐봐. 얘가 지금 기울기가 뭐예요? 얘 기울기가 아래쪽에 있을 때니까 얘거든요. 그럼 A는 6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B가 1이 될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요 사이에 유리함수가 갇혀 있으려면 이 첫 번째 요 분홍색 직선은 6분의 1보다 크지만 않으면 돼요. 커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약 6분의 1보다 더 커져버리면 유리함수가 요 두 번째 직선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분의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뭐였어? 기울기 A였으니까 A는 6분의 1보다는 항상 작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는 거꾸로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지날 때보다는 위로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실제로 B는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B-A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B도 어떨수록 B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A는 클수록 좋으니까 B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예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건 1이 될 거고 6분의 1보다 제일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6분의 1이니까 그래서 답이 6분의 5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함부로 무조건 값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는 범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범위에 따라서 또 A 빼기 B의 범위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까지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만약 이걸 5초 안에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 두 직선은 Y절편이 똑같기 때문에 방금 그림에서 증명했듯이 마지막 점이 무조건 답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점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결국 B와 A 값은 6분의 1과 1로 고정되어 있을 때니까 실질적으로 얘네 둘만 찾아서 바로 빼셔도 아무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그림 그리지 말고 그냥 1과 3 넣은 게 정답이다. 그래서 1, 몇 4요. 3, 몇 2분의 7이요. 그러면 얘든 기울기는 두 개인 거지 Y절편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무 직선에 아무 점을 넣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마지막 진도. 어디냐면 397쪽이요.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맞풀기는 익히기 12번 봐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꼭 이유가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이거는 다른 관 가서도 다른 학원 가서도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유리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점근선은 뭐 이건 문제마다 엄청 다양해요. 그래 놓고 여기 유리함수가 하나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 점. 그냥 유리함수 위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P점이 있었어요. 이 P점에서 양 점근선으로 지금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 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여기 사각형. 그럴 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PA 더하기 PB 찾아달래요. 즉,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둘레의 최소. 또는 다양합니다. 방금처럼 여기가 P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PA 거리와 PB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 얘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 그거의 2배니까 둘레가 가장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도 되고 이거 외워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사각형의 뭔가 최소값을 찾아달래요. 심지어 넓이 최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넓이 최소는 좀 이따 아시겠지만 또 등호 성립 조건으로 풀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공식부터 알려드리면 y는 x 마이너스 얘를 뭐라고 둘까? m이라고 하고 얘 n이라고 둘게. m분의 k 더하기 n이라는 어떤 유리함수가 있을 때 둘레 길이의 최소 또는 PA 더하기 PB의 최소 얘를 외우면 되겠다. 얘 답이 뭐냐면 2루트 K입니다. 무조건 2루트 K. 무슨 뜻이냐? 2에다가 요 K 분자 넣은 게 정답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1번, 12번 문제 한번 봐볼래? 12번 바로 답 찾아봐. 2루트 K요 선생님? 걔는 K가 9잖아요. 그럼 K 넣으면 정답은 6. 밑에 답 보시면 6이에요. 최소값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근데 그럼 얘는 K가 막 달라도 돼요? 네, 다 달라도 돼요. 점근선 다 달라도 돼요? 네, 점근선 다 달라도 돼요. 그래도 항상 답은 2루트 K다.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근데 그럼 둘레의 길이는 끝났죠. 4루트 K예요. 둘레는. 왜? 여기다 2배 하면 되거든요. 왜?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그거의 2배니까 이 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이거의 2배 4루트 K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의 만약에 넓이 최소값 또는 이 A좌표와 B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결국 등호 성립 조건으로 A와 B가 같을 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점근선, 요 길이는 뭐가 나와? A-M 값이 될 거고 이 길이는 자동적으로 B-N 값이 될 거니까 얘네 둘이 어떨 때? 같을 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왜 이게 2루트 K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쁜 모델로 할게요. y는 x분의 k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A, B라는 어떤 동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그랬을 때 이 점을 B,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PA 값과 PB 값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왜 다 공식이 2루트 K가 나오냐? 그럼 일단 우리는 정석대로 풀 수밖에 없어요. PA 길이가 뭔데? 라는 거야. PA 길이요? A요. 라고 쓸 수 있고 PB 길이는 뭔데? B요. 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A, B는 어디 위에 있습니까? 요 유리함수 위에 있으니까 요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를 넣어서 나온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놈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A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1, 4분면에 있으니까 A가 지금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럼 갑자기 뭐가 보여요? 산술기압 평균이 보여요.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K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A 곱하기 A분의 K가 나와서 없어져서 이 루트 K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무조건 위점에서 점근선으로 그었을 때 이 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때 A, B 좌표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등호 성립 조건 써먹으면 되겠죠. 즉 A와 A분의 K가 같을 테니까 A제곱은 K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사실 이 문제도 똑같이 요렇게 그었을 때 등호 성립 여기 산술기압 평균을 썼을 거니까 A랑 여기다 넣으면 뭐나 A-M분의 K 더하기 N 등호 성립 조건을 써먹어도 상관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832번 봐보세요. 832번 1초 만에 풀게요. 1초 만에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이 6이래요. 선생님 이거 저 공식 외웠어요. 2루트 K요. 오케이. 2루트 K가요. 6 나왔대요. 3. K는 9요.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양수 K 9. 답 1번 끝났죠. 선생님 833번 한번 풀어보세요. 833번 한번 풀어봐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이야. 조금만 참아줘. 힘든 거 알아. 원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힘든 거야. 이루트 K 활용하면 좀 쉬울 텐데. 해볼까요? 선생님, 결국에는 이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아까 구한 PA 더하기 PB도 길이가 최소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2루트 K니까 뭐가 나와? 833번이니까. 2루트 K를 구하라고 했으면 얘는 2 곱하기 루트 8일 테니까 2루트2니까 4루트 2가 나왔다 이거야. 그럼 이 4루트 2는 언제냐면 PA 더하기 PB의 최소값 구할 때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최소가 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 산술기압 평균 쓸 때 등호성립 조건 만족할 때지. 그럼 그 점의 좌표가 A, 뭐였어? 여기 이미 찾아놨으니까 A-1분의 8 더하기 2고 얘 갖다가 너가 산술기압 평균 써가지고 얘 최소값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럼 결국 최소가 되려면 너가 얘네 둘 갖다가 산술기압 평균 썼으니까 얘네 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얘를 같다고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넘기고 양쪽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8이 나올 거고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뭐 계산 실수한 거 없죠? 넘기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8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a 값이 나와주면 땡큐인데 지금 나와 안 나와? 아니 인수분해 돼 안 돼? 윤선아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사실은 a 값을 찾으면 돼 안 돼? 찾아도 사실 답은 또 나와요. 어차피 a 값 구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좀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겠다. 1이고 여기가 2거든요. 그럼 양수니까 지금 이렇게 그었어 그림을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거 최소값을 찾은 건데 실제로 얘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 이 전체의 최소를 따져도 상관없지 않냐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를 지금 a,a-1분의 8 더하기 2라고 찾은 다음에 얘네 둘 갖다가 최소가 될 때 찾아서 지금 요 좌표를 찾으려고 봤더니 a 값이 어때? 더럽지 않냐라는 거야. 그런데도 우린 어차피 요 a 좌표가 가로 길이고 요 높이가 뭐가 될 거야? 가로 길이고 얘가 세로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넓이의 최소값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어차피 a 곱하기 뭘 구하면 돼? a-1분의 8 더하기 2 얘를 구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해 가시나? 애들이 좀 어려워할래나? 얘를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윤선씨 또 우리는 얘 최소값 찾아달라 그러면 다시 얘를 뭐 하면 돼? 먼저 무슨 영어로 고칠까? 표준형으로 고쳐볼까? 이렇게 쓸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산술기압 평균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얘를 구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 산술기압 평균 쓰려면 A가 항상 뭐라는 전제가 걸려 있어야 돼? 양수라는 게 전제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 갖다가 판별식을 써봐도 판별식이 뭐가 나와? 판별식 9 마이너스 4ac 양수 나오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 실질적으로 양수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그림이 두 가지 모양이 나올 텐데 실제로 여기서 찾은 A, 등호성 조건을 찾아서 찾은 A가 요 범위에 있는지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일단 요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 잠깐 쉬는 시간 가지세요. 1교시가 조금 길었어 얘들아. 미안해.